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올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과정을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OT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과목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1차는 민법, 부동산학 개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하고 공시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과목은 우리가 이론 소양 과목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이 세 과목은 실무 과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차 과목은 지금 우리가 실무 나갔을 때 직접 쓰이는 과목이다 해서 실무 과목이라 하는데, 사실은요, 요 민법 있지 않습니까? 요 민법 이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민법은 인터넷으로 좀 다 알아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2차는 이제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직접 이제 쓰이는 과목이라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토지하시는 분 외에는 공법 같은 경우는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고, 공시법 전혀 시할 데가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법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차 과목은 우리가 시험은 3과목으로 보지만 공부는 4과목으로 보죠. 공부는 4과목으로 해요. 그래서 공시세법이 워낙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는 따로 하고 시험은 한 과목으로 40문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 과목은 그래서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시험의 방법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1차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요거는 각 40문제씩 80문제를 100분 동안 논술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지 선택형이에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요즘 초등학생도 오지 선다형이라면서요. 맞습니까? 초등학생 지난 지가 워낙 오래돼서 모르죠. 초등학생을 키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지 선택형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2차 과목은 지금 이렇게 2차 1교시, 2차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차 1교시는 우리 과목과 공법을 이제 각 40문제씩 80문제를 100분 동안 논술로 시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 이렇게 같이, 공시법은 24문제, 다음에 세법은 16문제하고 합쳐서 40문제, 오지 선택형으로 50분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26일이 시험일이거든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오후 4시 20분까지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을 봐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당일에 1, 2차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럼 1, 2차를 지금 동시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그럼 2차 시험은 어떻게 한다? 무효 처리하죠. 무효 처리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1차에 불합격하게 되면요, 2차 시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차를 넘어와야지만 2차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요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2차는 2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죠. 그러면 34회 때 1차를 합격했거든요. 35회 시험에서 1차를 면제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35회 때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36회 때 면제할까요? 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응시 여부 관계없이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내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시험은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합격자 결정 방법도 잘 아시는데, 지금 절대평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이죠.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해줘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이십니다. 2차 과목 역시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을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우리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7회, 8회, 9회 95, 97, 99 2년에 한 번 치렀는데 그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2년에 한 번 시험 치렀죠. 그래서 상대평가 한다는 얘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죠. 근데 이제 국토부 내부 지침은 상대평가를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지침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대신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런 지침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현재 여전히 절대평가로 가는데 문제를 조금 전보다는 덜 뽑겠다, 지금 합격 인원을 그렇게 지금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들 맘대로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시험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1차 시험 통계는 통상적으로 통계 반영하지 않습니다. 1차 시험은 무조건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2차 통계만 나오는데 요 2차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10만 명이 넘어요. 원서를 내신 분들이. 그리고 이 중에 60% 정도가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이게 응시 원서 내신 분들의 이렇게 60% 정도가 들어가고 요 중에서 합격 인원이 나오면 합격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본 인원 대비 합격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28회 때 31%는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29회 때 훅 떨어졌죠. 21%로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30회 때 36%는 합격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36.6%는요. 역대 합격률의 랭킹 두 번째. 그러면 이게 두 번째로 많이 합격률을 높인 해인데 가장 높았던 해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1회. 1회 시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때 약 한 39% 정도 합격했어요. 이때.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회 때 다시 22% 훅 떨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보세요. 훅 떨어졌다가 다시 32회 때 올라갔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요. 홀수해가 어려웠다, 짝수해가 어려웠다? 홀수해가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홀수해죠. 홀수해요. 그렇게 되는데 이 룰을 깬 게 33회였어요. 그래서 이거 33회 때 조금 어려웠어야 되는데 33회 때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33회 때 중개법이 쉬웠어요. 우리 과목이. 그래서 우리 과목은 조금만 쉽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확 올라가요. 조금만 어렵잖아요. 그럼 올해처럼 훅 떨어집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결국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과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 5개년 시험 동안 중개법이 가장 쉬웠던 해가 33회였어요. 이때 가장 쉬웠습니다. 33회 때. 그래서 이때는 100점짜리가 수두룩 벅적지근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지 않게 그냥 냈던 겁니다. 그랬다가 34회 때, 33회 때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어려울 거다 예상했는데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네요. 그래서 23%로 지금 훅 떨어졌어요. 그럼 올해 이제 35회가 문제인데 지금 35회 국토부 내부 지침이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서부터 저는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지금 우수수 불합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자리에도 이제 34회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반드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선에서 합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강의의 강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웬만하면 커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통상 22%, 21%에서 이제 30% 넘게 이렇게 이제 합격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과목은 정식 명칭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험에서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이 이겁니다. 길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일단 크게는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두 개의 법을 토대로 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이제 두 개의 법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이 실무는 그야말로 실무예요.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파트로, 작게는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가 1편 공인중개사 법령, 2편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 이렇게 돼 있고 3편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세 파트로 크게 나눠볼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냐면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열었을 때 알아야 될 서양과 같은 법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나가는 총칙 부분이 있고요.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자격을 땄으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영업 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래서 등록에 대한 내용. 그럼 등록을 사무소 열었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계약 의뢰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중개계약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물건을 의뢰받으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요 정보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인데 이걸로 모든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 공부하고 개공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아야 될 기본 의무 같은 게 있어요. 확인 설명.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 설명이고 계약을 하자 그러면 계약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계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계약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보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에 관한 사항들 이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익단체죠.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반자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로 중개에 관한 사항을 우리 법령이 규정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등록 법령은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 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이른바 규제에 속하는 거. 규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나 허가제를 두면 이걸 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규제에 대한 내용 4가지를 주 골자로 이 법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실거래가 신고제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문재인 시절에 전격제로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제도, 규제죠.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신고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외국인에 대한 규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제도를 골자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 개별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법도 포상금제를 갖고 있어요. 위반자를 꼰지르면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부동산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이제 공부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실무는요 크게 일반적 중개 실무와 개별적 중개 실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일반적 중개 실무는 뭐냐면 그야말로 물건을 의뢰받았을 때 이 물건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실무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중개 의뢰받으면 중개 계약서에 관한 내용, 다음에 이제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 이런 내용들 여기서 이제 다른 과목들이 연결돼요. 민법적인 지식, 그 다음에 공법적인 지식 이런 거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활동은 마케팅이고요. 부동산 개론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 요령도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도 일반적 중개 실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는 뭐냐면 단행 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실무는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별적 중개 실무는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이제 주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데 워낙 이제 이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라 우리 쪽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하는 법률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거는 내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요 법, 그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요걸 공부하죠. 우리가 임대차를 엄청 많이 중개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매 관련 내용과 경매 대리업을 수행해서는 법원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 절차가 대리인 등록 규칙인데 이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실무가 구성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파트로 간략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공인중개사 법은요, 출제 비중이 원래 70%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15%, 그다음에 실무 쪽도 15%예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시험 계획을 발표할 때 요렇게 출제를 하겠다. 그동안 이렇게 출제를 사실상 해왔습니다. 그래갖고 요렇게 지금 돼 있었는데 요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33회, 34회 때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34회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법 쪽에서 60% 출제했어요. 24문제. 그 다음에 신고법에서 8문제. 그 다음에 실무 쪽에서도 8문제 출제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아직 내용을 모르겠지만 40문제 중에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를 많이 내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은 어렵게 내도 그냥 여러분들이 맞춰버립니다. 웬만하면. 이쪽은. 근데 이쪽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요 2파트예요. 요걸 어려워해요. 근데 요 파트가 지금 늘어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번 시험에서 요 파트 쪽에서 아주 문제를 어렵게 냈어요. 그래갖고 어려웠죠 이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내고 있고 33회 때는 공인사 법령 쪽에서 50%밖에 출제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50% 출제했던 겁니다. 근데 33회가 최근 시험에서 가장 쉬웠다고 그랬죠. 중개법이. 왜 그랬냐면 이쪽의 비중을 높여놨지만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았어요.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는데 올해는 34회 때는 이 부분을 어렵게 냈습니다. 난이도는 34회 때 뭐 그동안의 경향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난이도가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 상급의 문제가 약 30%, 나머지 중하급이 이제 70% 정도를 출제해 왔거든요. 근데 이건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왜 34회가 어려웠냐면 상급 12%, 30%, 12문제가 이 중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웠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보기 나름인데,
요렇게 보면은 중상급의 문제가 70%가 넘죠. 그죠? 근데 거꾸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중하급의 문제가 70%예요. 그럼 중급 정도는요, 어느 정도 수업을 꾸준히 듣고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70점은 거의 다 득점합니다. 이게 득점을 하는데 문제는 요게 관건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일순환 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과목은요, 만약에 시험에서 60점을 득점했잖아요. 이건 필락입니다. 반드시 탈락이에요. 60점 맞아버리면. 왜냐면 우리 과목을 60점 정도 득점할 정도로 공부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공법이 좀 어렵거든요. 2차에서. 그러면 공법은 절대 여러분들이 6점 득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탈락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점수 맞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최소한 70점 이상 득점해야 될 것 같은데 요 70점 맞아도 합격할까 말까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 34회 때는요, 70점 맞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있고 불합격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가당가당하게 한두 문제 차이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합격률이 훅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점수도 사실 불안한 점수죠. 그래서 우리 과목은 결국은 8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돼요. 그럼 단순 계산해 보면요, 어느 정도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오신 분은 지금 70% 맞춘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10점이 문제예요. 10점이 지금 이게 80점을 맞으려면.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내 수험 기간을 1년에 끝내느냐, 2년에 끝내느냐, 3년에 끝내느냐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는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해커스도 작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반 수업을 작은 교재로 효율적으로 가자. 어차피 우리 저녁반은 주간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작은 교재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빨리 합격해버리자. 이런 지금 현재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학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이게. 근데 일견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수업을 너무 짧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합격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요, 제가 2년 전부터 해놓은 그 학원을 보면 훨씬 효과가 커요. 저녁반은. 그러니까 특수화된 교재로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어차피 기본서 가지고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두껍죠 지금. 두꺼운데 제 요약집하고 최근의 문제들, 기출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제 요약집이 따로 지금 나오는데 여기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걸로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덜너덜 해질 정도로 보셔야 돼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끝을 냅니다. 끝까지. 그래서 중개법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걸로. 그래서 이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차피 뭐 제가 쓴 책이고 기본서도 이제 제 책이니까 이론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을 비교적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글자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정확히 다 보셔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충분히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 커버가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엄청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그렇게 이제 믿고 오시고 이걸로 여러분들은 끝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내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는데 한손 노트 있죠? 한손 노트 나왔잖아요? 내가 이 한손 노트 안 갖고 들어왔는데 한손 노트 우리 저녁반 꼭 사세요. 저녁반은 제가 사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한손 노트 사시라고. 왜냐하면 저녁반은 비교적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요. 공부할 시간이 집중력. 그러니까 한손 노트가 중개법은 지금 한손 노트도 이제 제가 썼는데 한손 노트가 중개법은 거의 올카바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압축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 압축된 책이 바로 한손 노트다.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적인 부담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구입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반은 제가 꼭 그걸 권해드려요. 나는 도저히 이거 살 돈 없다 하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그래갖고 찾아오시면 제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는 상중하로 지금 현재 출제가 됐고요. 이건 그동안의 경향을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과목은요, 기본 내용을 묻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는 기본 내용을 묻습니다. 맞출 수 있게. 근데 이제 문제는 나머지 40%에서
이해를 요하는 문제, 박스형의 문제, 구석형의 문제, 응용되는 문제가 증가 일로 있는데 34회 때는요. 이른바 기출에서 한 번도 안 다뤘던 문제 있죠. 이게 무려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른바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킬러 문제라고. 그래갖고 그 1년 내내 강의하면서요. 한 번도 제가 언급도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4문제나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킬러 문제가 하나 내지 2개 나오거든요. 전혀 언급을 안 한 게. 근데 이번 34회 때는 특이했던 게 4문제라므로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갖고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거고, 지문으로 또 제가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번 34회 때 우리 과목이 전체가 172개 지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72개 중에요. 이 중에 기출에서 다뤘던 지문이 약 121개 정도, 70%. 나머지 30%가 바로 이제 51개. 요게 이제 기출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생소한 지문들을 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기출지문에 거의 다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문제를 내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이 부분을 또 내면서도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어려웠다. 34회 때는. 결론은 그렇게 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건데 제가 지금 최근에 연말에 지금 우리 휴강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에 문제집을 쓰고 있었어요. 문제집 쓰면서요. 제가 뭘 느꼈냐면 야, 문제집이 진짜 좋았구나 그랬어요. 난. 문제집도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내 문제집인데 이게 제가 써서 그러는 게 아니고 문제집을 봤더니 정확하게 이 문제집에요. 지금 40문제, 34회 때 문제 있죠? 여기서 걸린 문제가 거의 다 걸렸어요. 문제집에서. 근데 물론 문제집에서도 이 킬러 문제 4개 있죠? 이거는 못 가져갔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킬러 문제 요 4문제. 이 중에 이제 물론 4문제면 5개 지문 20개 아닙니까? 지문이? 근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중에 한 15개 정도는 이 문제집에도 없던 거예요. 이게 없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집에서 거의 다 걸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느냐. 문제집 과정이 7, 8월 달에 진행했거든요. 34에 대비하면서. 그래갖고 문제집 7, 8월 달이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9, 10월 달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문제집을 한 번 보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 하는 백선과정이라든가 동형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끝내게 되는데 근데 사실 백선하고 동형모의고사는 어려운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지만 진짜 디테일한 킬러 문제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내용만 커버를 하는 거죠. 그 일반적 나올 만한 것만 결국은 이제 골라가지고 어렵게 연습을 하는데 그럼 결국은 올 커버를 한다면 이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집으로. 근데 이게 지금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다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문제집 권장을 꼭 했었죠. 이 문제집이 명품이니까 적어도 3번은 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3번을 보시면 절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지금 문제집을 충실히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더 다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집 나오면 다른 학원에서도 내 문제집 사서 보는 사람들 많아요. 내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갖고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문제집을 충실히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올해서부터는 제가 해커스 지금 전속으로 EBS 다 뺐습니다. 수업을. 그래갖고 어쨌든 뭐 해커스 전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이제 이렇게 하라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따라 해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 그러면 결국은 결론이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향타는 기출이 잡아요. 그러니까 기출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년간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주간반하고 스케줄이 좀 틀린데 지금 11월 달 12월 과정은 기본 입문 과정으로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저녁반은 1, 3월 3개월 코스로 2코스를 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번 과정이 알짜 기본 기출이에요. 그럼 이거 뭐냐? 이제 기본기를 잡고 여기 기본 문제를 확인하고 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개념 완성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들, 기출문제들 전부 다 풀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순환 때는 기출문제를 일부 다루긴 하는데 대표 문제만 다루고 나갈 거예요. 이게 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넘어가고 나머지 이제 문제들은 4, 6월 달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아니할 말로 속된 말로 뽕을 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걸로 이제 끝낸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요 3개월 코스로 지금 가기 때문에 저녁반을 제가 3개월로 풀 12주를 채울 거냐. 지금 일단 제가 계획상으로는 12주로 지금 끝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속도를 봐서 제가 이거를 10주에 끝낼 수도 있고 11주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내게 되면 마지막에 한번 내가 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어쨌든 12주 과정은 되도록 맞추도록 이제 할 건데, 여기까지는 아마 정상적으로 12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는 약간 당길 수 있어요, 제가 스케줄을. 그래갖고 먼저 당겨놓고 먼저 끝내고 나머지 주수 가지고 이제 한두 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할 기회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속도로 이제 봐서 제가 조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는 알짜 핵심과 이제 응용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간반하고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간반도 이제 핵심 요약과 응용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라고 그래갖고 그 20문제 별도로 내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집이 없죠, 지금. 그죠? 문제집이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요 과정은 지금 현재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집이 명품인데 풀 기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아쉽게도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문제집을 같이 끌고 가야 돼.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그 단원별로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인지 그 방법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 10월달 과정은 이제 역시 주한반하고 똑같이 백선, 통역모의고사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1년 과정이 끝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지금 현재 약 300페이지가 넘죠?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넘진 않는구나. 그러니까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끝까지 아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 자료는 일단 한 손 노트로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1년 과정이 끝나고, 그럼 이제 계획은 그거죠. 알짜로 나올 것만 시간을 줄여서 합격하자. 이게 우리 저녁반의 테마예요. 제 테마입니다. 할 것만 하자 이거지 뭐. 그래서 어차피 킬러 문제는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커버하면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맞출 것만 맞추자 이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빨리 끝내자는 얘기고,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문제 가볍게 정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저녁반의 스케줄이에요. 큰 모토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걸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2년 전에 했을 때 저녁반에 그 학원이 13명이 있었죠. 13명이 책 한 권으로 다 끝냈어요. 이 책 한 권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책은 아닌데 그 특수책을 만들었죠. 저녁반용으로. 그래서 만들었고 했는데 13명 중에 12명이 합격했어요. 13명이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갔고 이 중에 12명이 합격했고 한 명이 불합격했거든요. 한 명이 누구였느냐? 이차만 하시는 친구가 떨어졌어요. 젊은 친구가 그것도 불합격했습니다. 이차만 하는 친구가. 그래갖고 굉장히 나는 위험하다 느꼈어요. 제일 위험한 수험생이 누구냐? 위험하다 함은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릴 수험생.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구냐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친구도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1차 시험을 7월 달이나 8월 달 와서 합격해버린 거야. 1차 시험을 합격해버렸어요. 1차 시험을. 그러니까 이때 1차 와가지고 합격을 했거든. 2차를 개무시하는 거지. 그래갖고 2차 때도 이때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100% 합격이에요. 2차 과목이요. 1차 과목에 비해서요. 분량면으로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모두 다 암기해야 되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이 친구가 그렇게 왔어요. 늦게 왔지. 2차만 하는데. 그래갖고 7월 달에 왔던가 8월 달에 왔던 것 같은데 9월 달 동영모의고사 하면서 내가 점수를 계속 물어봤어. 몇 점 맞았냐. 택도 없는 거예요. 2차만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결국은 정신 차려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불합격했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 친구만 유일하게 불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어쨌든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여러분한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열심히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요거 학습 방법은요 개별적인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야 뭐 여러분한테 뭐 어차피 이제 중개법을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개법을 또 득점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고요. 중개법을 득점 못 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수험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데 1차만 넘어오라 이거죠. 그럼 2차는 중개법이 일단 기다리고 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1차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암기도 이제 물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라기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서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손 노트를 구입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주 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물론 말씀드렸듯이 중시해야 되죠. 기출문제를 무시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지금 회차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아무리 문제를 내도 한계가 있어요. 기출문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에서 70% 이상이 걸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출문제는 쭉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과목과 전략 파트도 육성할 필요가 조금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당부컨대 지금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2차만 하신 분들 학원은 많이 안 나와요. 이 자리에 2차만 하신 분 2차만 하십니까? 작년에 2차를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1차만 했었어요? 그럼 이제 2차 생으로 하시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차생들이 학원에 오프라인 학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1차를 같이 하시는 동차생들은 명심을 꼭 해줘야 됩니다. 4월 달까지 1차에 꼭 주력을 해주세요. 늦어도 6월 달까지는 1차에 꼭 주력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1차를 못 넘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2차를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10시간 잡았다고 가정하잖아요. 7시간이 1차 공부예요. 나머지 우리는 3시간 가지고 2차를 끝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합격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1차는요. 단시간에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1차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1차를 꾸준히 투자를 해 주시고요. 이게 2차 과목에 대해서는요. 제 과목은 특히 4월 달까지는요. 아예 복습도 하지 마세요. 수업을 들은 선에서 그냥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과목 할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1차 과목에 주력하세요. 1차 과목 중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민법부터 해야 돼요. 이 민법 과목은요. 어렵기도 하지만 모든 과목의 기초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요. 특히 우리 중개법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민법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는 1차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제 과목은 복습할 필요도 없다. 그냥 수업 듣고 책 딱 덮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무조건 1차 민법 펴놓고 보고 또 보고, 개론도 펴놓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2차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고, 늦어도 내가 1차 계속 안 잡힌다. 그럼 6월 달까지는 가야 되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다시 2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같이 1차를 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2차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2차만 하시는 분은 4과목이니까 그대로 이제 끌고 가는데, 또는 전년도에 공부를 하셨던 분, 하셨다가 내가 이게 1차에서 안 돼가지고 결국 불합격했다. 그러니까 이미 하셨던 분들은 꼭 전체 과목을 다 끌고 가는데, 중개법 2차는요, 우리 과목은 중개법부터 하세요. 무조건 1월 달에 중개법을 다시 한번 공략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셨던 분이나 2차만 하신 분들은 공법부터 하지 마세요. 중개법부터 먼저 해야 돼. 왜냐하면 중개법이 득점이 되면은 공법도 다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개법부터 쉬운 과목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공시세법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걸 저는 권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과목부터, 제 과목부터 공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 점을 명심하시고 내 개인적인 이제 공부 방법은 별도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갖고 나중에 습관이 되면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나면 피곤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친구들과 뭐 회포도 풀어야 되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되도록이면 이제 조금 줄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우린 주말에 토요일도 수업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주말에 다들 이제 성인들이라 바쁘시기도 하죠. 뭐 어머니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딸의 역할, 뭐 이런 이제 역할들이 많은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험 기간이 접어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오늘 주간반에도 제가 제 밴드를 홍보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해커스에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원래 밴드가 없었거든요. 그 만들지 않았는데, 인터넷 강의 해커스로 지금 접어들면서요, 밴드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통 공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도 이제 질문을 올리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 밴드가 지금 개설이 돼 있으니까, 이 밴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언제든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물론 밴드에 저는 많은 자료를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오프라인 우리 학원에서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저한테 시험 볼 때까지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암기표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이 유인물 어디 있어요? 계속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해커스에서 올리는데.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그런 질문들도 있게 하기 때문에 제 밴드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밴드는 제 이름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 이름이 뭐야? 응? 한민호.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공인인사법 한민호 조회하시면 밴드명이 나오니까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이제 밴드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웬만한 자료는 제가 다 올려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랬더니 오늘 밴드가 오늘 하루에만 1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만 말씀을 오프닝으로 이제 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차츰차츰 수업을 하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저는 40분 수업에 10분 휴식, 그래갖고 세 타임으로 수업을 끝냅니다. 그게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럼 40분 됐으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